네, 오늘 맥스트 3분기 보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최근 공시 내용 살펴보면, 네, 보시면 뭐 CB를 발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환사채 발행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번에 첫 번째 CB를 발행을 했고요. 지금 210억 원 발행을 했고 운영자금으로 좀 조달을 했고요. 이자율이 일단 0%죠. 뭐 그렇게 금융비용에서 부담이 되지 않을 것 같고, 일단 전환사채 발행 결정을 보실 때 이 리피싱 조항을 살펴보시면 좋은데요. 시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이죠. 지금 전환가액 자체가 11,000원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지만 이는 뭐 주가의 이제 흐름에 따라서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한도를 이 리피싱 조항으로 설정을 한 건데, 보시게 되면 이 세부 조항에서 세부적인 그 시가 조정에 따른 제한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시게 되면 이 70% 이상으로 한 부분이 있는데, 보통 CB를 발행할 때 70% 이상으로 설정한 CB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평가를 하죠. 안 좋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액면가까지 확 열어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무한대로 지금 발행되는 주식수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맥스트는 70% 이상으로 제한을 설정했죠. 즉, 이 뜻은 11,000원에서 30%까지만 하락된 범위가 이제 한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가 하락에 따른 조정이 7,700원으로 조정이 된 것이고, 맥스트 주가가 아무리 떨어져도 7,700원까지만 지금 CB로 전환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뭐 콜옵션이 있죠. 25% 비율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뭐 최대 주주가 추후에 우회 지분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뭐 이렇게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누가 투자를 했는지 보면 좋은데요. 메이저 증권사도 포함이 되어 있고 NH투자증권이죠. 뭐 이 정도의 투자처가 참여한 CB라면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뭐 무조건 CB 발행이라 해서 이렇게 뭐 부정적으로만 보기 뭐 안 좋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이자율이 뭐 전혀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자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그렇게 나쁜 뭐 CB 발행 조건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3분기 보고서 살펴보겠습니다. 뭐 여기에는 CB 발행 내용이 없겠죠. 뭐 발행 이후에 지금 잡혔던 공시 내용이니까 뭐 여기에는 나오지 않겠지만, 아까 지금 최근 공시를 통해서 살펴봤고요. 일단 실적 먼저 보시죠. 보시게 되면 기업의 이제 매출액이 늘었습니다. 22억 원으로 YY 대비 증가한 모습 확인이 되고요. 다만 아직 이제 영업이익이 계속 적자가 깊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죠. 지난 연도는 33억 원이었는데 지금 70억 원 가량 적자 폭이 좀 깊어졌습니다. 뭐 이렇게 이런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인해서 단기 순이익이죠. 단기 순이익도 마찬가지로 70억 원 가량 이렇게 적자 폭이 깊어졌고요. 지금 뭐 지배기업으로 뭐 지배기업 순이익으로 보더라도 뭐 비슷합니다. 비지배 지분이 그렇게 대부분의 지분을 들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연결로만 보셔도 크게 무방할 것 같고, 이제 뭐 계속해서 영업으로 벌어들이는 현금 자체가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실질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50억 원 가량 이렇게 급격하게 마이너스로 잡혔죠. 결손금도 지금 뭐 그렇게 많이 누적됐을 것 같은데, 보시면 292억 원에서 지금 362억 원까지 이렇게 많이 늘어난 부분이 확인이 됩니다. 뭐 다만 아직 자본 잠식에 대한 부분은 자본 총계가 456억 원이고 자본금이 97억 원이니까 아직 어느 정도 볼륨 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뭐 웨스트 기업은 보시면 이 AR 솔루션이죠. 뭐 메타버스 플랫폼을 개발하고 뭐 산업용 AR 솔루션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전체 매출의 82%가 산업용 AR에 이제 특화돼서 이제 집중이 되어 있고요. 뭐 메타버스를 이제 엔터테인먼트 용도로 쓰지 않고, 예를 들어 이제 산업 현장에서 다양하게 쓸 수 있게끔 뭐 이렇게 확대한 부분인데, 뭐 PCB, 뭐 기판이죠. 회로 기판, 뭐 품질 검사하는 부분에서도 이렇게 AR 증강으로 이렇게 검사를 도와주는 뭐 그런 플랫폼을 뭐 개발하고 있는 업체이기도 하고요. 네, 이런 식으로 산업 현장에서 QR코드가 뭐 이렇게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 부분도 확인이 됩니다. 사실 맥스트가 관심을 받는 거는 이 현실 기반의 3D 공간 지도 제작이 있죠.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이미 지금 서울 주요 지역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미술관, 박물관, 뭐 실내 공간을 포함해서 뭐 가상 공간 관련한 뭐 이런 서비스를 플랫폼을 이렇게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진 기업이죠. 기업의 이제 연구개발비를 좀 보시면 전체 연구개발 비용이 지금 3분기 기준으로 지금 매출액 대비 약 35%의 비중이죠. 뭐 상당히 높은 연구개발 비용을 지출하고 있고, 다만 우려스러운 부분은 판관비로 직접 비용 처리를 하지 않고 무형으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죠. 개발비 관련해서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무형자산 뭐 손상 처리가 되는지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간단하게 무형자산 먼저 살펴보면 이번 분기 당분기에 개발비에 잡힌 이 삼각 부분이 조금 보셔야 될 부분인데요. 즉 뭐 전체 그 개발비가 이제 연구 개발비로 쓰이지만 실제 비용으로 들어가는 건 이 삼각비 정도라는 거죠. 뭐 삼각비 정도는 판관비로 이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문제는 이 삼각비가 아니고 손상 차손에 있습니다. 뭐 분기 보고서에는 지금 확인이 되지 않지만 네, 지금 사업 보고서를 갖고 왔는데요. 지금 개발비 관련된 손상 차손은 잡히고 있지가 않죠. 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그나마 긍정적인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결국 개발비로 인식하면서 기업의 이제 연구 개발의 성과가 어느 정도 지금 시장성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아직 그렇게 연구 개발 비용에 있어서 개발비로 인식되는 부분이 많다고 해도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다시 분기 보고서인데요. 따라서 이 지금 삼각비 수준만 비용으로 인식이 되지만 이 개발비로 들어간 이 비용 자체가 지금은 자산화돼서 무형 자산으로 인식이 되고 있지만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손상 차손 부분으로 인식이 되면 또 이제 비용으로 떨궈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개발비로 즉 넥스트처럼 이 개발비를 이제 무형 자산 개발비로 회계 처리를 하는 기업들은 그 부분을 조금 체크하면 좋습니다. 뭐 살펴봤지만 맥스트는 아직 그런 부분은 확인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뭐 그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뭐 아까 지금 연결 기준으로 뭐 손실이 조금 지속됐기 때문에 기업의 이제 뭐 지금 감사 보고서도 좀 살펴보면 좋은데 기업은 이제 기술특례 상장을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기본적으로 별도 기준으로 인식되는 영업 손실이 4사업년도 연속으로 일어나게 되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는 부분을 적용받지가 않고요. 뭐 매출액의 30억 원 미만 규정도 5년간 유예를 받고 뭐 또 하나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도 3년간 유예를 받죠. 뭐 따라서 기업에 해당되는 것은 자본 잠식 정도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본 잠식에 대한 우려는 아직 볼륨이 있다. 그래서 뭐 당장 관리 종목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의 리스크는 지금 당장은 재무 상태로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고요. 네, 다음 기업의 이제 자산을 그래프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보시면 지난 사업년도 대비 현금성 자산이 크게 늘어났죠. 아까 실적이 많이 감소됐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이 늘었기 때문에 단기금융 상품도 많이 늘었습니다. 뭐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고요. 무형 자산도 요 크게 뭐 늘어난 부분 요 세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기업이 크게 자금이 늘어난 부분을 보시게 되면 영업으로 벌어들이지 못했죠. 그 다음에 뭐 재무활동으로 보시게 되면 362억 원이 늘어났는데 대부분이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360억 원 가량이 주식으로 발행을 하면서 늘어난 부분입니다. 결국 가장 최근에 있었던 유상증자가 이제 원인이 될 것이고요. 22년 4월 달에 있었던 기업의 이제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이 지금 조달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시게 되면 유상증자로 인해서 355억, 360억 원 가량의 주식 발행 초과금이 늘어난 것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죠. 결국 그 자금이 그대로 지금 현금으로 이렇게 확보를 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 운영 자금으로 이제 사용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단기금융 상품이었는데 상각후 원가 측정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냥 예적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렇게 두 개 합산해서 그냥 현금 들고 있다. 뭐 유상증자로 발행된 자금이 지금 아직 현금으로 잡히고 있다. 뭐 특별히 사용된 부분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무형자산이 늘어난 부분도 한번 살펴보면 이 영업권이 41억 원 인식된 부분이 있죠. 이 결과로 인해서 전기말 대비 이렇게 무형자산이 늘어나는데요. 이 영업권이라는 것은 결국 기업이 새롭게 인수하거나 M&A를 하고 했던 사업 영역 혹은 사업 부분 또는 회사에 대한 기업 가치 이상의 프리미엄을 주고 산 돈입니다.
결국 쉽게 말씀드리면 뭐 새로운 기업, 새로운 사업을 확장하는 데 있어 기업 가치 이상의 플러스 알파죠. 프리미엄을 더 준 돈이기 때문에 어떤 기업과 뭐 어떤 사업에 확장을 했었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보시면 기업은 22년 7월 4일 이 지금 벅인가요? 벅아이오라는 회사의 지분을 40% 이렇게 샀는데요. 이것으로 인해서 아까 인식된 영업권이라고 확인이 됩니다. 즉 보시게 되면 이 지금 벅 USA라는 지분의 가치가 네, 뭐 이 표에 의하면 결국에는 글쎄요, 뭐 그렇게 가치가 없는 기업을 41억 원 주고 뭐 지금 더 지분을 늘린 거로밖에 이해가 안 되는데요. 뭔가 큰 뭐 사업의 계획이 있겠죠. 뭐 그러니까 지금 이 기업에 대해서 뭐 지분을 더 확대하면서 프리미엄을 41억 원 더 주면서까지도 뭐 지금 사실 실적이 뭐 이렇게 자산 가치가 없는 기업의 지분을 늘린 것으로 일단은 확인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보시게 되면 사업 결합을 하고 싶은 이 기업이죠. 이 기업에 대한 가치가 마이너스입니다. 그 기업을 지금 40억 원 정도 주고 이제 지분을 더 인수한 거니까요.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영업권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그 부분으로 인해서 무형자산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기업은 전체적으로 기업에 이제 부채가 없는 구성이죠. 보시게 되면 뭐 리스 부채 뭐 일부 있고요. 단위가 뭐 4억, 5억, 뭐 10억이니까 기업의 이제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뭐 10%가 되지 않습니다. 뭐 전혀 뭐 부채 관련해서 뭐 우려될 부분은 없어 보이고요. 다만 이제 자본 항목인데요. 보시면 이제 일단 결손금이 더 확대되고 있다라는 점은 조금 우려될 부분이고, 자본의 이제 구성 대부분이 이제 주식을 팔아서 조달했다라는 의미의 자본잉여금이죠. 자본잉여금으로 구성이 되었다라는 점은 이제 앞으로 기업이 이제 사업을 영위하면서 결손금을 좀 줄이고 이익잉여금이 높아지는 그런 과정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맥스트가 상장을 21년도죠. 상장을 할 때 추정했던 손익입니다. 22년부터는 영업이익의 적자를 가져올 것이라고 이렇게 계획을 했었고요. 뭐 이렇게 22년 46억 원, 그리고 23년에는 94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릴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했었고요. 지금 22년 3분기까지 맥스트가 뭐 추정된 만큼의 성과를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영업 손실이 3분기 기준으로 70억이죠. 따라서 어떤 부분에서 미스가 났는지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시 그렇게 영업을 추정한 근거를 보시게 되면 AR 솔루션에서의 급격한 증가를 이제 추정을 했는데요. 이 AR 솔루션에 대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사실 뭐 계약 갱신 후 뭐 용역 완료 협의 중 뭐 실사 요 부분이 대부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지금 AR 솔루션 도입 계약 관련 논의가 지금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뭐 어찌됐든 지금 현재 영업 손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매출액이 좀 증가된 부분이 이제 있기 때문에 요 부분도 이제 긍정적으로 좀 여지를 갖고 있을 수는 있는데, 네, 그래서 매출액은 늘었는데 영업 격차가 깊어진 원인에 대해서 영업 비용을 한번 지금 차액별로 제가 정리를 따로 했습니다. 보시면 가장 차익이 많이 나는 게 이제 지급 수수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급여 부분이 있죠. 뭐 급여 관련된 부분이니까 뭐 포함을 시키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뭐 두드러지게는 결국에는 지금 직원의 이제 수가 높아졌다고 늘어났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제 사업보고서 기준이죠. 21년 연말 기준으로 직원 수가 한 80명 정도 됐습니다. 근데 지금 반기보고서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113명이죠. 뭐 다소 늘어난 부분이 확인이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지급 수수료를 포함한 직원의 이제 급여 또는 연구개발비가 높아졌다라는 것으로 확인을 해볼 수 있다면, 결국 외연의 이제 확장과 기업의 이제 연구개발 관련된 뭐
드라이브를 결국에는 이제 뭐 외연의 확장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 직원을 늘리고 또한 이제 외주 용역 관련된 부분 또는 이 지급 수수료가 늘어난 부분 등을 통해서 결국에는 지금 당장의 이제 수익 성과보다는 기업의 이제 주요 사업 부분에 대한 뭐 솔루션 플랫폼 개발에 조금 더 집중하겠다 뭐 이런 의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제 매출액이 좀 다소 늘어났다는 부분이 뭐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로 인한 뭐 지속적인 뭐 투자 확대라고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는 영업 비용의 이제 구성이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뭐 기타 영업 외 손익을 보게 되면 뭐 기타 비용이 좀 많이 차이가 나죠. 이 부분을 좀 들여다보면 기타 비용에서 이제 잡손실이 조금 뭐 잡힌 부분이 있습니다. 한 2억 원 가량 새롭게 뭐 어떤 내부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잡손실이 한 2억 원 가량 있고요. 뭐 전체 기업의 규모에 비해서는 뭐 이렇게 큰 비중은 아니니까요. 일단 맥스트 22년 3분기 보고서를 이제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뭐 아직까지는 뭐 매출액이 미비하게 뭐 좀 증가는 하고 있고 중요한 그에 비해서 수익을 이제 뭐 챙기는 구조보다는 조금 더 과감하게 뭐 인원이라든지 뭐 지급 수수료를 늘려가면서 이제 기업의 이제 자체 제품이라든지 솔루션 플랫폼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이로 인한 영업 손실이 지속되고 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별히 이제 최근에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좀 조달했고 현재는 뭐 특별한 투자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뭐 특별히 이제 현금으로 들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그때 확인했지만 이제 40억 원 가량의 미국 사업 부분의 지분을 늘리면서 획득한 이제 무형 자산의 이제 영업권 관련해서도 한번 살펴봤고요. 이 부분이 되겠죠. 뭐 그 정도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별히 지금 우려할 만할 정도의 개발비가 손상 차선으로 잡히고 있지는 않다는 점도 확인을 했습니다. 사실 뭐 기업이 상장하면서 예상했던 뭐 22년, 23년 실적의 성장률만큼은 지금 나와주고 있진 않지만 뭐 그럼에도 아직까지 뭐 AR 플랫폼이라든지 메타버스, 뭐 산업용 AR 솔루션에 대한 그 탑라인 증가는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꾸준히 지금 관련해서 투자와 이제 연구 개발을 집중하고 있는 모습까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맥스트 3분기 보고서 살펴봤고요. 뭐 최근 뭐 주요 사항 보고서죠. CB 발행 결정 내용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